집합 S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MS라 하자. 여기 나와 있는 요 MS라고 하는 기호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가장 큰 원소를 나타내는 거야. 가장 큰 원소를 나타내는 거야. S라는 집합이 원소가 4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 MS라고 하는 값은 그냥 4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야. 4밖에 없으면. 그리고 그지 1, 2가 있으면 MS가 1, 2야. 1하고 2가 있으면 그럼 이때 MS는 요 집합에도 제일 큰 원소니까 2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이 기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A라는 집합에 1, 2, 3, 4, 5가 들어있는데 이 집합에서 MX를 구하면 MX를 구했을 때 얘가 3 이상이 된대.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거 의미하는 게 A라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 중 가장 큰 원소가 3 이상이 돼야 돼. 3, 4, 5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적어도의 개념 3, 4, 5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자? 3, 4, 5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야 되면 이들의 부분집합, 전체 이들로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만으로 만들어낸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지. 1과 2만으로 만든 부분집합을 빼주면 그지? 나머지 집합에는 3이나 4, 5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28개가 되겠네. 이해했어? 그래서 좋아. 14쪽은 워낙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 X, B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의미는 B의 부분집합 중 집합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B의 부분집합 중 집합 A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15쪽의 질문 24번 자 24번 문제 보시면 24번에 집합 A가 S가 1, 2, 3, 4, 5라는 집합이고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 5탄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S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고 그리고 그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들을 모두 더한 값이 얼마냐. 이놈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2, 4, 5라는 3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이 있어. 그럼 이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2니까 이 2라는 숫자를 뽑는 거야. 그치? 어떤 부분집합의 경우에는 4, 5가 될 수도 있겠지? 이 집합은 얘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겠지. 그치? 이런 생각들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1을 포함한다고 생각할까요? 먼저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어떤 게 있어?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2의 4제곱
그지? 16개가 있겠지. 그 중에서 공집합은 그러니까 1만 있는 건 제외를 하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만 있는 거 하나만 제외를 시키는 거야. 그럼 총 15개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15개의 부분집합은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거야. 그지? 따라서 1이 15개 있으니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더하면 15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1은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세야 돼. 그러면 이때는 3, 4, 5를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이니까 8개가 되고,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려면 7개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7개의 집합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거야. 14가 되겠지. 세 번째, 똑같아.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야. 1하고 2는 포함 안 하고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얘는 3개가 되겠죠. 이 3개의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니까 얘는 9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 1 포함 안 하고 2도 포함 안 하고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이건 한 개밖에 없어요. 4, 5 하나밖에 없어. 한 개의 집합은 4가 가장 작은 원소니까 얘는 4가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숫자를 더하시면 원하는 답이 나와 있는데 29, 38, 42가 돼야 되나? 42. 최종적인 답은 42가 될 거예요. 오케이. 역집합 관련돼서 더 궁금한 내용들? 맞아. 교육과정상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용어긴 한데, 근데 내용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집합에 대한 정의가 이거로 했지. 역집합이 이렇게 잡아놓고 x를 원소로 갖는 거야. x라는 집합을. 근데 그 x라는 집합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거야.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게 역집합인 거지. 오케이? 그럼 이해 가십니까? 응? 이해할 수 없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집합이다라고 조건을 주고 문제를 내는 거지. 용어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교육과정 원래 밖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주어진 건 아니지만 낼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집합 A가 그 집합 T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A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1하고 2가 있으면 이게 A야. 그럼 이 부분 집합들 중에서 1도 있고 2도 있고 그 다음에 1, 2도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지. 이 네 개를 원소로,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집합에는 원소가 얘네들인 거야. 얘가 원소고 얘도 원소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원소가 되는 거야. 이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니까 이 A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보기 1번은 네. 6번이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보기 1번에 6번이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어. 원소가 되는 거지. 원소인 거지 부분 집합은 아닌 거지.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원소는 될 수 있으나, 이게 맞으려면 5번이 맞는 거죠. 5번. 5번이 맞는 거고 6번은 옳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어? 아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관련된 문제들도 접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A 합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가 X는 집합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쓸 거야. 교집합은. 이거 외우는 거야, 얘들.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X가 X는 A의 원소 2고 X는 B의 원소 2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접속사와 and라는 접속사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또는의 개념은 합집합이고 그리고의 개념은 교집합이었던 거야. 알겠니?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연립 강정식, 연립 부등식은 전부 다 우리 교집합을 구하지. A의 여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라는 걸 둬야 되고 그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X가 X는 전체 집합의 원소 2고 X는 A의 원소가 아닌 것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 한다. 또 A 차집합 B는 X가 X는 A의 원소 2고 X는 B의 원소가 되면 안 돼. 이런 뜻인 거야. 지금 보시면 또는으로 연결되는 합집합밖에 없어요.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은 전부 다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지. 그지? 머릿속에 그림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모두 다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합집합인 거고. 그지? 교집합의 경우에는 A와 B의 겹쳐지는 부분만을 우리는 교집합이라 부르는 거고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전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전체가 있고 이 안에서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된다. 그지? A 차집합 B는 A하고 B에서 A에서 B를 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 오케이? 이게 이제 합, 교, 여, 차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게 되는 거야. 알겠어? 조건지식법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잘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집합을 쓸 겁니다. 여집합. 그리고로 연결된 건 교집합이야. 이 앞에 써져 있는 것의 의미를 보면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 2고 교집합인 거야. 2고니까. 그리고 A의 원소는 아니다. 요게 여집합에 대한 뜻인 거야. 여집합. A 차집합 B의 의미는 자 A의 원소 2고 B의 원소는 아니다. 매우 중요하게 쓰일 내용입니다.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 교 B 여라고 하는 요 변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A 차 B는 A 교 B 여가 된다. 꼭 알고 있어야 돼. A 차 B는 A 교 B 여. A의 원소 2고 B의 원소는 아닌 거지. 알겠어?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성질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면 먼저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쟤네들의 순서를 이제 바꿔도 돼요. 응?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야.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는 같아요. A 합 B와 B 합 A는 같다. 이걸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죠. A 교 B와 B 교 A도 같습니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교환 법칙.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 첫 번째 A 합 B 합 C 요거하고 A 합 B 합 C 얘네들은 같습니다. 그지?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요. 결합법칙. 자, 그 다음에 A 이것도 교집합도 똑같으니까 A 교집합 B 교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결합법칙이라고 부른다.
결합법칙.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경우에는 세 개를 연산시킬 때 세 개지 A, B, C 세 개가 있는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해도 되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해도 되는 거야. 이 결합법칙인 거야. 결합법칙. A 합 B 교 C 앞쪽에 갔을까요? A 합 B 교 C 이게 돼 있어. A 교 B 합 C 이게 돼 있으면 얘네들을 쓸 때 A 합 B 교 A 합 C 이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A 교 B 합 A 교 C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쓰는 이 법칙은 뭐라 그래? 얘네들은 분배 법칙. 구분 어떻게 하죠? 구분. 뒤에 합집 서로 다른 세 집합, 서로 다른 세 집합이 전부 다, 얘는 같은 연산이 같아. 여기에 합, 교교, 같지. 서로 다른 세 집합이 합집합, 교집합이면 우리는 결합법칙을 쓸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세 집합 사이에 연산이 달라.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응? 기억을 그렇게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집합 사이에 다른 연산이 주어지면 분배를 쓴다. 여기서 이제 비교할 게 이거야. A 합, A 교 B, A 합, A 교 B, 그리고 A 교, A 합 B. 자, 서로 다른 세 집합 사이에 다른 연산이 있으면 분배를 쓰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집합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지? 이때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A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쳐. 그럼 뭐가 돼? 그죠? 얘는 A가 되는 거야. 응? A에다가 A 합집합 B를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A가 되지. 그지? 용어상으로는 이런 용어가 있진 않지만 우리 기억하기 좋게 흡수 법칙이라고 할까? 얘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고 이게 한쪽으로 흡수되더라 해서 기억하기 좋게 흡수 법칙. 다시 서로 다른 세 집합 사이에 같은 연산 결합, 서로 다른 세 집합 사이에 다른 연산 분배. 집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연산이 달라. 그러면 흡수. 알겠니? 우리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쓸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오케이? 해놓는 과정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정들을 보면 알겠지만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야. 가장 기본적인 연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한 연산 성질들이 17조 여기 나와 있어. 자, 17, 18, 19쪽에 있는 보기, 20쪽까지 있는 보기 문제 다 풀었습니까? 다 풀었어?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만 꼼꼼하게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꼼꼼하게 한 번만 읽어봐. 자, 17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서로소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해볼까? 서로소가 뭐야? 또 성푸신이라고 본다? 수상한데? 이제 그 졸린 지문을 알았어. 눈에 생각을 그래. 눈에 힘 딱 주고. 서로소가 뭐지? 서로소. 뭐라고? 교집합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이게 정의인 거야.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는 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서로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러니까 겹쳐지는 게 없는 거지.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A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 한다.
수에서는 뭐였죠? 수에서의 서로소.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일 때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을 서로소라 한다. 뭐 여기 이해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외우는 겁니다. 용어니까 외워야 돼. 두 번째 박스 안에 보면 전체 집합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하고의 이야기와 뭐 공집합하고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죠.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하고의 교집합은 합집합은 전체가 되고, 그지? A하고 전체하고의 교집합은 A가 된다. 겹쳐지는 걸 원하는 거니까 전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러니까 여기 집합에서의 전체 집합의 의미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범위를 의미하는 거야.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놓고 이게 전체 집합인 거야. 이 안에다가 뭐 A도 그리고 B도 그리고 막 할 거란 말이지. 전체하고 A의 합집합은 전체가 될 거고, 전체하고 A에 겹쳐지는 부분은 A가 될 거라고.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케이? 공집합하고의 상태는 어떻죠? A 합집합 공집합하고 A 교집합 공집합의 경우에는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얘 그냥 A가 될 거고, 그지? A 교집합 공집합은 이거는 공집합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지금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앞으로는 잘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라고. 응? 이거 읽을 때 그냥 글씨만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A 합집합 A는 A다. A 교집합 A도 A다. 집합 A와 B라는 이 두 집합의 관계로부터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고, B도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지. A 교집합 B 이거 역시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야. 교집합도, 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A 교집합 B라고 하는 놈은 A의 부분집합이고,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야. 이 그림 안에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 안에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고 A 교집합 B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A 교집합 B라고 하는 놈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고 전체에도 들어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많이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맨 마지막 박스 맨 마지막에 보면 흡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흡수 법칙. 여기서 잘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쪽. A 여집합이라고 하는 여집합에 대한 개념, 차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연결시킬 텐데,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의미를 찾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전체에서 A를 뺀 게 A의 여집합이다. 전체에서 A를 뺀 것이 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나가 있는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인 거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지? 저런 의미로 봤을 때 또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가 될 거고,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있을 리가 없는 거고, 그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A 차집합 B. 정말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죠. 저 차집합의 정의로부터, 차집합의 정의는 X바 X는 A의 원소야. A의 원소야. 그리고 얘는 B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되면 안 돼.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봤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게 여기거든. A에서 B를 빼는 거야. A에서 B를 빼는 거야. A라는 이 집합 안에서 B를 빼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비금신 부분만 들어있겠지?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결시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우리는 A 교집합 B만 빼주는 거지. 그지? 여기 교집합만 뺀 거잖아. 교집합 부분만.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A 합집합 B에서 이 전체에서 B를 뺐다고 생각해도 되지. 응? B를 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 맨 마지막에 이거야.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한 설명은 드모르간 법칙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모르간 법칙까지 이야기하고, 자, 차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서 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9쪽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19쪽의 4번 박스안에 보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응?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 남는다. A 여집합이 전체에서 A를 뺀 거니까 5번에 보면 A 차집합 B는 A교 B역, A 차 A 교비, A 합 B에서 B를 빼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오케이? 이런 얘기들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정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집합 사이의 어떤 우리 관계들을 보면 A하고 B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집합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집합이 있으면 A하고 B가 저렇게 조금 겹쳐지는 저런 모양을 그릴 거야. 그지? 근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 중에 서로소도 있었죠. 서로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하나도 겹쳐지는 게 없는 이 상태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서로소. 자, 그리고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지. 그지?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야. 반대로 A가 있으면 B가 A의 부분 집합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마지막 경우는 뭐가 있을까? 마지막 경우는 A하고 B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집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전부야. 네? 두 집합이 교집합과 합집합 이런 것들이 전부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 교집합이 없어서 서로소가 되는 경우, A가 B의 부분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 A와 B가 서로 같은 경우. 표현하는 방법은 문제의 조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더니 이게 보이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도 볼 수 있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도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의 경우에는 A와 B가 서로 같은 상황인 거죠. 이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이들 중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지.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야. A가 있어. 그다음에 B가 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합니다. A하고 B를 합치면 뭐가 되니? A하고 B를 겹쳐지는 부분은 뭐가 되고,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되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에는 어떻게 되고,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은 뭐가 되니? 라고 하는 이 5가지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이 그림에서 A하고 B를 합치면 뭐가 되지? A하고 B를 합치면 B가 되는 거야. 그지? A하고 B의 겹쳐지는 부분, 교집합은 A가 될 거고, A에서 B를 빼면, 그지?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 여기 제일 많이 쓰여요.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 여기에 전체 집합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전체 집합을 만들어줘.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포함 관계가 바뀌어요.
A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란 말이지. 응? 여기가 A의 여집합이야. 이 A의 여집합 안에 B의 여집합이 포함되는 거야. B의 여집합이 이 노란색 빗금이 파란색 빗금 안에 포함되고 있지. 파란색 빗금이 노란색 빗금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알겠나?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A의 바깥쪽 파란색 빗금과 B를 합쳐. 그 B를 합치다가 파란색에다가 이 분홍색을 합쳐버리면 그 얘네들은 전체 집합이 되겠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봐봐. 합집합의 결과는 큰 것. 두 집합 중에 큰 게 나와요. 무조건.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니까 B가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잖아.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공집합이 되는 거야.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작은 것의 바깥쪽과 큰 것의 바깥쪽은 작은 것의 바깥쪽이 더 큰 거고, A하고 B의 의미를 부분 집합 관계에서 작은 집합, 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이해하기가 좋아. 작은 것의 바깥쪽과 큰 것을 합치면 이건 전체가 됩니다. 정말 많이 쓸 거라. 이 내용 자체를 잘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 이해하고 외워져 있어야 돼. 좋아. 소아가 제일 방학이 짧지? 8월 3일 기합이지. 왜? 그래야지. 8월 3일. 그 다음 광문은 8월 4일 기합이야. 그 다음에 명문인가? 명문이 8월 14일? 그치? 다른 학교는 다 8월 16일. 나머지 다 8월 16일 기합이죠. 이상하고 겨울방학이 길어. 엄청 길어. 2달인 것 같은데, 2달? 수학은 2달. 그치. 딱 여름 때 못한 만큼 길더라고. 지금 내가 보여드린 건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지? 자, 요것도 알아야 되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림상으로 보면 A, B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물어보는 게 보통 뭘 물어보냐면,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뭐 당연한 거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인 게 당연한 거니까. 서부수일 때. A에서 B를 빼면 뭐가 되죠? A에서 B를 빼면? 이건 A만 남아요. 뺄 게 없어요.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건데,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A가 그대로 남는 거고, B에서 A를 빼도 얘는 B가 그대로 남겠지. 서로수인 경우에는 차집합의 결과가 빠지지 않습니다. 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집합이라서 이 내용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된 이야기들 보시면 5번 박스 안에 보면 두 번째 전체 집합을 내가 그려볼까요?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보면 봐봐. 얘네들의 의미는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그지? B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지? 이러면 얘네들은 서로소인 거야. 서로소인 상황인 거고, A 차집합 B, B 차집합 A는 뺄 게 없기 때문에 앞에 게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케이? 나머지는 약간의 변형들은 구경하시면 되고,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야. 부분 집합 관계에 있을 때의 상황, 그 다음에 서로소일 때의 상황.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준다니까. 이게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시작해요.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곧 얘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될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A하고 B의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정말 많이 나올 거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집합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되도록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좋습니다. 집합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소를 줬어요. 집합 속에 어떤 원소들을 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21쪽에 어떻게 잘 풀었습니까? 응? 잘 풀었어요, 여기는? 22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일단 개념 익히 문제하고 확인 유제까지만이라도 풀어오자라고 했었습니다.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이 나머지 문제들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면 되고 22쪽은 괜찮으세요? 여기도 22쪽에 개념 익히 문제 2번하고 28번 괜찮을까? 여기는 다 풀어져 있는 건가? 쭉 보시면서 혹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6쪽에 41번 먼저 볼게요. 26쪽에 41번 먼저 보면 A라는 집합이 3, 4, 5, 6, 7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2개야, 2개 이상. 그 다음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래. 원소의 곱이 6의 배수. 그리고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3, 4, 5, 6, 7. 어떤 숫자들을 곱해서 6의 배수가 된다는 의미는 곱했을 때 그 안에 그 곱한 숫자를 소인수분해하잖아. 그러면 2 하나, 3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뜻이야. 응? 곱했을 때 소인수분해하면 2 하나, 3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 6이 곱해지면 무조건 6의 배수야. 그지? 그러니까 6이 없어. 6이 없으면 3하고 4가 곱해져야지만 6의 배수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3, 4가 같이 들어가던가 6만 들어가던가 6이 들어가던가 이건 반드시 포함해야 되네. 오케이? 자, 그러면 3, 4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이걸 생각하면 이거 몇 개가 있는 거지?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2의 세제곱, 8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오케이? 자, 이 안에는 6이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난 이렇게 할게.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생각할 거야. 그럼 6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2의 4제곱 16개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또 안 돼.
왜냐면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니까. 여기서 생각 안 한 이유가 뭐지? 이미 3하고 4 2개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미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는 6을 포함하게 되면 6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에서 1개를 빼야지. 오케이? 문제는 여기 중복된 것들이 있겠지. 어? 중복된 거. 중복된 거에는 3과 4와 6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 이 경우를 제외시켜야 돼. 이 경우는 위에도 들어있고 아래도 들어있단 말이지. 3, 4, 6을 모두 포함하는 건 3, 4, 6을 모두 포함하는 건 2의 제곱 4개가 있을 거야. 생각하기를 8하고 15에서 4, 4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3, 4, 6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위아래에 모두 4개씩이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겹쳐지는 걸 한번 빼줘야 돼. 그러면 19가지가 되는 건가? 19개? (43번) 맞나요? 43번? 43번도 볼게요. 43번도 보면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부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 잠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A라는 집합은 A, B, C, D, B라는 집합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A 그 집합 B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거네. A, B, C, D가 있고 A라는 집합에 B라는 집합에는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D의 제곱. 네, A 그 집합 B가 A, B, A, D 그리고 A 더하기 D는 A 더하기 D는 10.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는 합은 이 원소의 합은 114.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두 개의 교집합에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교집합이 A하고 D래요. 요 A가 요 D가 집합 B에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더해서 10이 되는 거니까 뭐 생각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D는 A하고 D는 1, 9, 2, 8, 3, 5, 3, 7, 4, 6. 네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그치? 1, 9, 2, 8, 이게 A하고 D가 될 수 있는 경우야? A하고 D가 될 수 있는 거? 얘네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제곱하면 1, 81. 얘는 제곱하면 4, 64. 제곱하면 9하고 49. 제곱하면 16에 36.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집합 B. 오케이? 이게 B의 원소야. B의 원소.
집합 B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집합 B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우는 불가능한 거지. 그지? 2하고 1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얘가 A를 제곱한 거고 얘를 D를 제곱한 건데 교집합이 AD 교집합이 AD니까 여기 안에 1, 9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럼 1이 지금 두 개가 겹쳐진 거 아니야. 옆에 있어. 28, 40, 64 A 더하기 D가 10 교집합은 A, D 자연수야 자연수. 답이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는데 그러면? 1, 9밖에 없 1하고 9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해봐. B라는 집합은 전부 다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들이잖아. 아니?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은 1, 9밖에 없겠는데 얘네들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없다고. 자, 정리합시다. 문제를 풀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자연수 4개가 제곱이 된 값들이 전부 다 집합 B에 있는데 그 자연수들 중에서 더해서 10이면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9밖에 없겠다. 오케이? 확정 짓자. 그러면 A하고 D를 여기 나와 있는 요 상태에서 A하고 D라고 하는 것은 A가 1, D가 9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지? 그러면 집합 B가 완성이 되죠. 집합 B는 1, 9, 81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지. 하나가 아직 확정이 안 되는구나. 네. 81 하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야. 오케이? 아직 하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야. A라는 집합은 뭐가 돼? A라는 집합은 1하고 3하고 9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결정되지 않았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A 합집합 B를 만들면 A 합집합 B는 1, 3, 9, 81에 동그라미 세모가 들어가야지. 아니? 자,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세모 자리에 있는 건 이걸 다 더했을 때 11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더하면 얼마 돼? 다 더하면 94지. 94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20이 돼야 돼. 20이야.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동그라미하고 세모에 들어있는 숫자는 얘를 C라고 하면 얘는 C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얘가 C면 얘가 C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C하고 C 제곱을 더해서 20이 돼야 돼. C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20이 0이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C의 값은 자연수의 범위에서는 4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4. 여기에 들어가는 게 16이 들어가야겠다. 바뀌었나요? 바뀌었네. 여기가 C고 여기가 C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4, 여기가 16. 따라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7이 됩니다. 17. 따라왔어? 이해했어? 뭐 할 일 있으면 해. 살다 말아. 여기 4개잖아요. 그러면 A제곱, D제곱 저기 총 8개가 아니라 4개인 거예요. A제곱, D제곱이. 하나 하고 나서 원소 개수가 8개가 아니라 4개인 거예요. A나 B의 원소의 개수가? 네. 근데 4개씩 있는 거죠. A에도 4개, B에도 4개.
그 중에 2개가 겹쳐지는 거지. 아니 저기 위에 8개잖아요. 이게 8개라고? 왜 8개지? 각각 세는 거 아니에요? 각각 센다고? 8개? 아, 요거 전체? 이 8개 얘네들이? 아, 아니지. A하고 D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센 거야, 그냥. A하고 D만. A가 1이면 D가 9고, A가 2일 때 D는 8이다라고 더해서 10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한 거야. 더해서 1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가 있었던 거고, 그 4가지 중에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밑에 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답에서 다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지, 너 모르지 지금 아가씨. 자, 이해했어? 진짜로? 수상하지? 수상하고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점점 많아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아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정리 좀 하죠. 우리 새 친구는 일단 지금 이 프린트상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주말까지 해서 완성시켜 보는 쪽으로 가시고 제가 방학하고 나면 수업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 거야. 수업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좀 줄여나가는 형식으로 갈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적게 가는 걸로 가되 지금도 조금씩 이제 밀리잖아. 그러니까 밀리면 안 돼. 그리고 마플이라는 책을 꼭 다 읽으세요. 내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아직 공부하는 단계라 바로 다 맞춰도 돼요. 다 맞춰가면서 풀어도 상관없어. 네, 그렇게 해서 풀어갖고 오시면 그거 갖고 또 이야기를 합시다. 공부 다시 하라는 거야. 응? 공부 다시 하라는 거야. 네. 책도 공부하면서 풀어보세요 한번. 그럼 한번 풀어봐. 내용들은 일단 2문제씩 먼저 다 푼 다음에 풀어. 그러면 돼. 2문제씩 먼저 다 풀고 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